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대표 사망 직후 전 직원 퇴사, 그리고 파산 중인 회사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제목만 보고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아마 온라인 셀러라면, 온라인 판매자라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이 회사는요,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 회사의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 전 직원이 권고사직 당하고요, 그 회사에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운영 중이던 회사 강의 플랫폼이랑 B2B 플랫폼이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전부 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바로 트렌드헌터라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셀러라면, 판매자라면 유튜브에서나 네이버 카페에서나 한 번쯤은 도움을 받았을 그 회사입니다.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셀러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1위고요. 이커머스 관련된 어떤 정보를 주는 업체 중에서도 업계 1위였던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렌드헌터는요, 우선은 정영민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었는데 이 30만 명이 넘으면서 이커머스 관련 영상을 다루는 채널 중에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채널이었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중에서도 가장 17만 명이 넘으면서 어쨌든 이걸 다루는 회사 중에, 카페 중에 넘버1, 넘버2를 다퉜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났었냐면 10월 첫째 주 수요일쯤부터 이 회사가 운영하는 B2B 사이트가 먹통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헌터 직원들이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판매자들, 셀러들, 이 트렌드헌터를 이용했었던 그 사람들이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댓글 같은데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오갑니다. 그러면서 막 소문이 좀 무성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주 금요일 날 10월 4일 날 카페에 공지가 올라옵니다. 이 트렌드헌터 카페예요. 거기에 이 부고 공지가 올라오죠. 이 정영민 대표가 갑자기 지난주 퇴근길에 사망했다라는 겁니다. 잠깐 좀 읽어드리면, 저희 회사 수장이자 많은 사업자에게 귀감이 되어 주셨던 트렌드헌터 정영민 대표님께서 지난 금요일 퇴근길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별세하셨습니다. 이런 공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죠.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아니,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이 정영민 대표님한테 사실 유튜브나 아니면 강의나 이런 걸로 도움을 받았던 셀러분들이 정말 많았었기 때문에 애도의 물결이 계속 이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애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대표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건 정말 안 됐지만 왜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내 B2B몰에 있는 정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이만큼 냈고 강의를 못 받았는데 이 환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피해자들의 어떤 문의나 연락에 전혀 일절 대처 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안 좋은 소문들이 무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문제를 직감을 했는지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카페에 또 다른 공지 하나가 올라옵니다. 응대 지연에 대한 사과문이죠. 우선은 응대를 본인들이 지연했다는 그런 사과문인데 이 사과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또 다른 대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소비자 보호원에도 신고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됐죠. 이런 상황들을 타임라인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9월 27일 금요일 날 퇴근길에 트렌드헌터 정영민 대표님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10월 2일 수요일 날에, 그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 트렌드헌터 전 직원에게 이 대표님의 부고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권고사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퇴사를 해요. 여기에 이 대표님과 같이 운영했던 사내이사였던 와이프분과 한 직원분만 빼고 모든 직원이 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죠. B2B 사이트가 먹통이 되고요. 이 회사의 직원들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에서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안 좋은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니까 10월 4일 날 카페 대표 부고 공지를 카페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의료 환불이라든지 아니면 B2B몰 정산금을 정산해준다든지 이런 조치 없이 계속적으로 있다 그 다음 주에 응대 사과문, 응대가 지연된 사과문을 올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런 대처가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명확한 공지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말도 없으니까 정말 수많은 추측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안 좋은 추측들이 정말 많죠. 심지어 이 돌아가신 정영민 대표님 실제 돌아가시지 않은 거 아니냐, 사망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오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직원들, 그리고 와이프분이 또 사내 이사였기 때문에 같이 회사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이 중심을 잡고 어쨌든 그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어가면서 회사를 매각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대표가 사망하고 그 다음 주에 그 부고 소식을 직원들한테 전함과 동시에 전 직원을 퇴사시킨다? 이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유튜브에서 보면 정말 잘 나가기만 하는 줄 알았던 이 트렌드 헌터, 과연 실제 실적은 어땠을까요? 5개년도의 실적을 좀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트렌드 헌터 실적을 보시면 2022년도가 피크입니다. 이때가 이 실적을 가지고 유튜브에 광고를 많이 했었죠. 이때는 매출액이 185억이었는데요. 영업이익이 무려 51억입니다. 거의 영업이익률이 30%에 근접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제가 2022년 이 당시에 저도 처음으로 트렌드 헌터를 통해서 강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대표님과 인터뷰도 하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트렌드 헌터에서 강의도 해봤었지만 사실 이 강의 같은 게 이 트렌드 헌터에서 가장 많이 수익을 취하고 마진율이 높았던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코로나 시기가 오고요. 이 사람들이 온라인 쪽에 많이 뛰어들었죠. 왜냐하면 온라인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밖을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 이 강의 시장도 피크를 찍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온라인 판매 시장, 판매 강의 시장에서 1위, 업계 1위던 이 트렌드 헌터가 2022년도에 이런 어마무시한 실적을 찍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매출이 약 40억 정도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10분의 1 토막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5억도 안 나왔죠. 2023년도에는요. 이 트렌드 헌터의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세한 내용들은 확인할 수 없지만, 우선은 기존에 알려졌던 대로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여준 대로만 우선 한번 판단을 좀 해보면, 이 트렌드 헌터의 주 수입원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판매자 대상 강의였습니다. 요게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리고 위탁 판매도 진행했어요. 이 위탁 판매라는 건 본인들이 재고를 갖고 있지 않고 공급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어쩐 그런 위탁 판매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탁 판매를 하면 본인들 재고의 위험이 없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비싼 전자제품들 있죠. 예를 들면 세탁기, 냉장고, 이런 위탁 판매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도매몰도 운영했습니다. 이 도매몰이 어떤 개념이냐면, 판매자, 온라인 셀러들한테 이 도매로 판매를 하는 제조사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제조사한테 이 온라인 셀러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제공받고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런 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몰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돈에 현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티슈 브랜드를 인수 후에 운영까지 합니다. 이 도드람이라는 이 회사를요. 그리고 좀 뜬금없긴 했는데 돈이 좀 많아서였을까요? 이런 실적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트렌드 헌터가 돈이 많은 걸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야, 우리 이것 좀 한번 제안도 해보고 저것도 제안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유튜브에서 제가 이 내용 듣고 좀 사실 저도 깜짝 놀라긴 했었는데, 식당을 인수 후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식당을요? 되게 뜬금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너무 관련이 없는 분야까지 확장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수입원을 이런 식으로 막 다변화하고 확장까지 했었습니다. 이 잘 나가는 걸 바탕으로, 그 현금을 바탕으로 이렇게 확장까지 했었죠. 그리고 강남에 사옥까지 짓는다고 하면서 약 100억 넘게 투자를 또 했었습니다. 은행에 대출금을 받아가면서요. 이 여기에서 이 트렌드 헌터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본인들이 2022년도에 영업이익을 50억을 돈을 벌었는데 이거 2, 3년 만에 벌면
4억 100억 찍는데 이거 2년 3년만 벌면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트렌드 헌터 실적을 예상을 해보면 이 강의 시장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서요,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겨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도 둔화되고요, 셀러들 판매가 예전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유입되는 온라인 판매자들이 없겠죠. 잘 없겠죠. 그러니까 이 강의 시장이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커머스 성장 둔화로 이제 위탁 판매, 도매몰, 여기를 좀 더 투자를 하는데, 이게 또 부메랑처럼 다가왔던 게 결국은 이 위탁 판매도요, 이 위탁 판매를 늘리다 보니까 티몬 UF 사태가 오래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돈이 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금 모든 얘기는 저의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건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매몰도 키워놨는데, 이 도매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족한 현금 유동성을 좀 좋아지는 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것도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번 사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100억을 넘게 들여가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4억을 짓기 시작합니다. 4억도 이제 다 저어졌는데요, 물론 꼬마 빌딩이긴 해요. 뭐 지하 2층에 지상 7층 정도, 이 정도 규모긴 하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매출이 200억대인데 100억 정도의 어떤 100억이 넘는 그런 금액을 들여서 4억을 짓는다? 요것도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2022년도 잘 나갔을 때 그 실적을 계속 몇 년간 기록했다면 부담이 안 됐겠지만 202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트렌드 헌터는 대표 사망 전에도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었을 겁니다. 트렌드 헌터가 카페에 마지막 사과문을 올린 뒤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자 이 피해자들이 소비자 보호원에도 신고를 하고요, 경찰에도 신고를 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까지 났어요. 이커머스 교육 서비스 트렌드 헌터 돌연 계약 중단에 소비자 피해자 확산. 이 한국소비자원이요, 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을 했대요. 이 트렌드 헌터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이 많아서 이 정도로 어떤 피해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 물론 이게 티몬 UMF에 비해서 금액이 작죠. 그거에 비하면 소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500만 원이 넘는 강의료를 지불하고 강의를 듣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B2B몰에 정산금을 받아야 되는데,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산금을 받지 못한 수많은 공급자들, 그리고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 셀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양산이 된 상태예요. 이커머스 교육 쪽에서 업계 1위였던 이 트렌드 헌터의 이런 몰락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헌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가장 먼저 온라인 셀러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줬었던 이 정영민 대표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이 놀랐었는데요, 어쨌든 고인 되신 대표님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현재 트렌드 헌터를 우선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영진들 혹은 유가족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갑자기 사망하셨다고 해서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시스템이 붕괴되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 트렌드 헌터는 엮인 업체들이 많습니다. 셀러들, 판매자들 정말 많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도 해주지 않은 채, 전 직원을 퇴사시킨 채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내 이사였던 와이프분과 혹은 이 트렌드 헌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좌지우지하는 어떤 유가족분들은 좀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트렌드 헌터가 그 피해자분들의 어떤 소액 정도를 변상해주지 못할 정도의 자금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부터 최대한 먼저 변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렌드 헌터 측은요, 좀 더 명확한 공지로 해서 더 이상 어떤 이상한 추측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길이 고인이 되신 대표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조심스럽게
트렌드 헌터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